2월 17일 장전 시장입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는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개장 전에 발표했던 지표들이 좀 시장에 부담을 주기는 했죠. 일단은 미국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PPI 지수까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PPI 같은 경우에는 CPI와 동일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PPI도 높게 나올 거나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미국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또다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여전히 강한 고용 지표를 보여줬는데, 자, 그래도 시장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알고 있던 재료들이거든요. 어차피 PPI도 CPI처럼 높게 나올 것이야. 그리고 고용 너무 강하지. 단기적으로 줄기는 힘들 거야. 라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니까 단기적으로 장마판에 빠진 것도 있는데, 일단 연준 인사들의 좀 강경한 발언들과 연준이 빅스텝을 할 수 있다는 좀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설명드린 게 베이비 스텝을 3번 해도 어차피 3월달, 5월달에 0.25%씩 올려봤자 5.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최소 4월까지는 최소 이 일정상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5월까지는 연준의 기준금리가 5.25%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물론 3월달에는 아마 확정적으로 지금 확률이 굉장히 80%대가 높죠. 3월달에는 확정적으로 0.25%겠지만은 만약에 5월달에 빅스텝을 해버리게 되면 이게 꼬이는 거죠. 그럼 6월달에 상반기에 됐을 때 베이비라든가 빅스텝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이제 바로 5.5%가 되는 겁니다. 이게 0.25%, 0.5%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면 2개월의 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빅스텝의 확률이 좀 시장을 좀 많이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제가 아까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 로이터 웨스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랑 그리고 블러드 총재는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는데, 이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어요. 2023년도에 메스사랑 이 블라드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매무새예요, 매무새. 매파적인 발언만 계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이 나온 것보다는 옵션 만기일,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리콜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옵션 만기일도 앞두고 있고, 고용 지표도 강하고, 여기에 연준이 5%까지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5.5%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시되니까 투자들이 놀라면서 그냥 매도해버린 거죠. 자,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를 대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어제 2% 올랐죠. 그 전일 1% 떨어졌죠. 그 전일 혼조세나. 그냥 지금 시장이 그냥 좀 미친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주식을 만약에 책으로 배우는 것과 정말 다른 비트코인화 되고 있는 주식.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하루 변동수 2% 나오면 뉴스가 쏟아져야 됐습니다. 코스피 하루 2% 떨어졌다고 막 뉴스가 쏟아져야 되는데 아무렇지 않아 하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지금 증시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고, 이러한 뉴스와 악재는 매일매일 나옵니다. 좋은 뉴스도 나오고 안 좋은 뉴스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좀 좋은 뉴스로 쏠리는지 안 좋은 뉴스로 쏠리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거고, 오늘은 시장이 안 좋은 뉴스 쪽이 조금 더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좀 겁나잖아요. 빅스텝을 할 수 있다. 기준금리 5.5%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온 뉴스들이 인플레이션 고착화 이런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겁을 먹고 매도세가 크게 나왔다는 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1월 달에 많이 올랐잖아요. 10% 이상 올랐기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하락한 거를 1개월 동안에 거의 30%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성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제가 어제 마감 시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2월달 초의 고용지표, 그리고 중순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 정말 높은 경제지표를 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시장이 버틸 것인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400포인트가 지지 구간이겠죠. 버틸 것인지, 아니면 이걸 이기지 못하고 결국 투자 심리가 약세로 접어들 건지. 근데 지금은 약세도 나왔다가 강세도 나왔기 때문에 아직 방향성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지금 나왔던 악재들은, 기존에 나왔던 악재들이 조금 더 구체화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놀랄 필요는 없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관련된 내용들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좀 걱정하는 거는 이러한 지표로 인해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또다시 104선을 돌파했어요. 제가 104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달러 인덱스가 104선을 돌파하면은 보통 원달러 환율이 1350원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들이 1350원을 넘어가면은 매수세가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2022년도부터 하반기부터 2023년도 상반기까지 외국인 투자들이 국내 증시에 거의 6, 7조 원에 넘는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게 환율이 너무 지금 강하니까, 달러가 너무 강하니까 환율이 약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가질 수밖에 없는 지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들이 이런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주식들이 좀 걱정되는 게 언제 매도 전환할지 모른다는 거죠. 일단은 뭐 안 할 가능성이 높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달러에 대해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또다시 한 5천억에서 7천억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오면 또 시장이 부진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어제 또 코스피 대형주가 뭐 3%대, 거의 2, 3%대 다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변동성이 될 수 있다는 점. 자, 그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8%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게 변곡점이 2년물 국채금리는 4%대, 그리고 10년 국채금리는 3.5%대가 밑으로 나오면은 좀 시장이 어느 정도 긴장감들이 완화된다, 경계감들이 완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난다. 근데 10년 국채금리가 또다시 4%대가 올라가면은 이렇게 투자 심리들이 국채, 안전자산이 국채 쪽으로 몰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주식시장에 있는 자금들이 머니무브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도 현재 시장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 네, 그래서 오늘은 악재들이 시장에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개별적으로 이슈들. JP모건이 완전히 배신 때렸어요. 예전에는 정말 지수가 하락할 때 JP모건만이 시장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JP모건이 계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들을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변절자죠, 변절자. 자, 그걸 제외하고는 뭐 여전히 강한 고용 지표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요 정도 내용들, 뭐 큰 이슈는 없어요 지금. 네. 그리고 좀 재밌는 이슈는 아닌데, 코로나가 공식적으로 8만 3천 명이 사망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는 최대 170만 명. 근데 중국 인구를 본다면은 뭐 그렇게 큰 수치도 아닌 것 같죠. 뭐 사람이 죽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이렇게 많이 갭이 차이 난다. 정말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메이징한 국가다라고 좀 말씀 다시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중국의 지금 수출 금지에 이제 히토류라든가, 그리고 대만의 무기를 판매한 몰키드 마틴, 뭐 레이시언에 지금 제재를 들어가고 있는, 방산주죠. 방산주에 제재를 들어갔는데 추가적으로 미국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순방 들어가니까 좀 어떤 식으로 글로벌 정세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또다시 뭐 강대 강으로 갈 건지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그걸 제외하고는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하락, 테슬라 같은 경우는 5.7% 하락이 나왔죠.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특히 반도체 업종들이 오늘 하락의 폭이 컸기 때문에 어제 크게 상승이 나왔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부담감이 될 수 있는 지표다. 아, 정말 매일매일 이렇게 전환이 돼, 뭐 카멜레온처럼 초록색 됐다가 빨간색 됐다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정말 시장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시장들이 이어지고 있는 점,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는 좀 받아들여야죠. 네, 개별적인 이슈 일정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 이슈로 인해 테슬라가 정말 큰 폭의 뭐60% 이상의 올해 상승이 나오면서 2차전지 업종들을 좀 끌고 갔는데, 2차전지 업종들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고, 어제 에코프로도 단기적으로 좀 악재가 떴죠. 그래서 2차전지 업종들의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중국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 테마주들. 네. 자, 우리나라는 히토류가 나지 않죠. 네. 그래서 희귀금속의 대부분은 역시나 또 중국의 수입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이 만약에 무서운 건 이거죠. 너희 어느 편 들래?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무서운데 아직까지 그 정도 센스를 취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관련된 업종들이 이렇게 뉴스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탄력이 나온다. 우리나라가 히토류 관련 테마주는 아닙니다. 그 대신에 히토류라든가 희귀금속을 수입해오거나 아니면 관련된 비슷한 이런 비처금속을 만드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M 인수전이 정말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일단은 하이브가 제시했던 공개 매수가 12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카카오가 우리 지금 사우디 국보펀드에서 돈도 들어오고 최대 14만 원까지 제시할 수 있다. 공개 매수가를. 네. 그러면은 주가는 더 올라가겠죠. 네. 투자자들이 14만 원에 사주는데 이걸 내가 굳이 더 싸게 사고 있을 필요가 없죠. 14만 원 위로 올려 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과연 돈을 더 쓸 것인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5천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최소 5천억 이상이 지금 인수 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만약 카카오가 5천억을 밀어 넣으면은 하이브도 추가 금액을 베팅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개싸움, 머니 싸움으로 갈 건지 좀 더 재밌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하이브 그 SM 주주들은 그냥 계속적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개별적인 이슈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AMI가 어제 급락이 나왔는데 또 필살기 썼죠. 공급 사업 추진 중이다라고 얘기 나왔는데, 요새는 이런 게 안 통해요.
실제적으로 양극재를 개발하는 기업에다가 이 수산화 리튬을 넣는 그런 기업들이 좀 크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리튬으로 좀 장난치는 거는 지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도 대웅제약 같은 경우가 뭐 굉장히 급하죠 지금. 끝까지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단은 주가 자체는 반등을 좀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정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 이거 하면 뭐 합니까? 반도체 지원법 KT 수업이 통과가 안 되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에서는 꾸준하게 지금 계속적으로 반도체라든가 기관 산업 밀어주려고 하는데 좀 야당에서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통과되거나 좀 정책적인 이슈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드디어 제한계 오늘 갤럭시 S23이 출시가 됩니다. 뉴스 보셨나요? 막 100배 춤하고 난리 났습니다. 핸드폰 바꾸실 계획 있으신 분들은 제발 한국인이면 갤럭시 S23 울트라로 웬만했으면은 사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 내용까지 확인하고 오늘은 뭐 부진하겠죠 당연히 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부진하게 된다면은 장 초반에 좀 하락 나오고 반등 나올 때 매수를 들어가도 나쁘지 않고 하루 쉬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금요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월달에 좀 많이 올라간 것들이 2월달에 쉬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많은 분들이 1월달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우리 단타도 성공하고 했는데 또 그거를 그새 까맣게 했고 한 5거래 정도 주가 떨어지고 좀 재미없으니까 또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네, 상저하고를 떠나서 원래 우리가 2023년도에 상반기까지는 힘들다 하신 분들만 주식하자고 했잖아요. 또 까먹으셨나요?